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 제5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결산 정리 사항이 되겠고 네 번째는 장부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결산 정리 사항 문제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 통해서 결산을 하는 것을 수동 결산이라고 얘기하는데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 자료를 입력해서 전표 추가 함으로 인해서 전표가 완성되는 자동 결산이 있죠. 자동 결산이 3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접하셨을 때는 수동 결산할 건지 자동 결산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한 후 수동 결산을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쵸.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을 확인한 후 1% 곱해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 그럼 빼갖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동 결산. 두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어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하는데 메뉴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자동 결산. 3번 임차료 선급분. 선급비라는 건 뭐예요? 미리 준 돈. 네, 맞아요. 비용을 미리 줬어요. 미리 줬는데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경과분. 내년도분을 미리 줬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계상하다. 그럼 어떻게 자산 처리할까요? 네,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수동결산이네요. 그러면 직접 입력하고 갈까요? 네. 프로그램의 회계 모듈의 전표 입력 장부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주시고 12월 31일로 오세요. 차변에 비용을 미리 준 거를 선급비용이라 그랬죠? 자, 선급비용 금액은 250만 원. 대변에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 쓰시면 되겠습니다.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유가증권이에요.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단기 매매증권.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KIFRS 계정 과목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이에요. 공정가치는 17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서 걔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공정가치가 높다. 그러면 평가 이익이 생길 것이고 공정가치가 낮다. 그러면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자, 얘를 하기 위해서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야 되고 얘는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수동결산합니다. 수동결산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전표는 열려 있으니까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합계잔액시산표 열어주세요. 12월 31일로 열어주십시오. 당좌자산의 여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보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이네요. 이 200만 원이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70만 원이 됐대요. 손해봤어요. 그죠? 자, 손해를 봤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30만 원에 대해서 평가 손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차변에 단기라고 두 글자만 치시고 평가 결산이기 때문에 평가입니다. 그래서 937번 가겠습니다. 937번에 평가 손실 넣어주시고 30만 원. 대변에 그렇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을 줄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107번을 30만 원 줄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줄여주고 나서 합계잔의 시산표를 다시 조회를 하시면 공정가치 금액만큼 남아 있어야지 돼요. 자, 여기 170만 원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셔야 이번 문제는 맞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을 처리하다.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자동결산입니다. 자, 이렇게 수동결산 두 가지를 했고요. 이제 자동결산을 할 건데 자동결산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시는 게 여러분이 빠뜨리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를 열으셔서 자동결산을 하기 전에 항상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놓으세요. 자,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든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 12월 31일로 조회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항상 여러분이 입력하기 전에 최신 데이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꼭 누르십시오. 그래서 눌렀나 안 눌렀나 모르겠다. 여러 번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1억 1,160만 원이 있네요. 자, 외상 매출금 따로 받으러 오면 따로따로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1억 1,160만 원 곱하기 1%의 설정률이니까 0.01이죠. 0.01 엔터. 대손충당금이 있냐고 한번 이렇게 봤더니 있습니다. 5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S 빼기 50만 원. 61만 6천 원에 대해서만 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 네, 조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닫혔죠? 닫혔으면 그냥 조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겠습니다.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살짝 내리시면은 영업이익 위에 대손상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외상매출금欄에 61만 6천 원 입력해 주세요. 아, 얘는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그 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입력하시고 계산기 다 썼죠? 네, 종료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받으러옴 하러 가야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 받으러옴은 500만 원인데 대손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눌러서 500만 원 곱하기 0.01 해갖고 5만 원을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컨트롤 V를 한 후 공 2개 지우겠습니다. 0.01이니까 공 2개 지우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5만 원. 대손충당금은 61만 6천 원과 5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랬죠? 자, 전체 메뉴, 고정자산의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총괄 쪽에다 놓으시고 마구 엔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있어요? 비품만 있습니다. 이 비품 중에 어느 금액을 갖다 쓸 거냐? 자, 살짝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 단기 상각부, 즉 올해에 상각할 비용은 12만 원이랍니다. 이 부분만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12만 원을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란에다 입력하는데 각 자산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품란에 커져 넣으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비품에다 넣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열어서 무형 자산 총괄의 조회. 그랬더니 없대요. 자, 이게 없는 게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대손상각 바로 밑에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개발비, 영어권,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뭐 의장권, 산업재산권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개발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무형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꼭 확인하시고 없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은 없어서 패스. 다섯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해야 되죠. 기말상품 재고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계속 수불부를 작성했어요. 몇 개 들어오고 몇 개 나가고. 그래서 수불부를 마감을 해서 결산에 필요한 상품 재고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 쪽으로 오셔서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왜 마구 엔터하냐? 혹시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설정을 하다가 빠뜨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구 엔터 해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불러줍니다. 평가는 선의선출법이래요. 그래서 기능 모음을 확인하셔서 평가 방법, 선의선출법인 거 확인하시고 이거는 세팅을 선의선출법으로 되어 있기는 하세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그냥 열었다가 닫아주세요. 전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마감. 왜냐하면 하나만 마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를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 마감으로 가겠습니다. 마감이 됐지요. 마감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열하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무는 뭐지요? 무는 아무것도 들어오고 나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거래 내역이 없을 때는 무라고 뜨고요. 마감이 안 됐다. 그러면 부라고 뜹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기 재고의 금액을 다 더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재고자산 명세서요. 맞습니다. 자, 재고관리의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재고자산 명세서의 특징은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돼야지만 얘가 보여져요. 자, 우리가 1월 달로 한번 볼까요? 보이나? 뭐래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1월 달에는 마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고 금액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월에는 우리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질 거예요. 한눈에 보이죠? 자, 상품의 자산별 합계 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억 1,205만 원이 기말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렇게 손으로 쓰시다가 옮기시면은 5만 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상단으로 올리셔서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누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결산 다 끝났네요. 자동결산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표 추가 맞습니다. 전표 추가 예. 확인. 그리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꼭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꼭 보시고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채점 대상은
일반 전표 여기입니다. 여기가 채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세 문제가 12점, 4, 3, 12, 12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마감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전체 메뉴, 회계 모듈에 손익계산서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열 때마다 에러 메시지가 계속 뜰 수 있어요. 즉 마감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열어서 12월 여기서 확인할 거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금액이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근데 왜 제조원가 명세서는 안 해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안 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열어서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불러오세요. 불러오는 이유는 혹시 처분된 잉여금을 처분한 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여기가 저장된 게 불러옵니다. 근데 없어요. 그리고 확인할 거는 여기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불러와졌는지만 확인하신 후 여기에서 손익 대체분계를 하는데 수익과 비용은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사용되고 얼마나 수익을 받고 지급이 됐는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익 대체분계를 일으키거든요.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안 하시면 에러 메시지 뜹니다. 그래서 추가하시고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대체 분계, 손익 계정의 대체 분계가 일어났어요. 자,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모두 대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졌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재무상태표를 클릭하면 12월 LMSG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한 경우,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한 경우 거기서 마감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죠. 재무상태표를 열 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오셔서 전표 추가 그리고 열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문제 4.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프로그램 바깥에 이렇게 단답형 답안이라고 이렇게 단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추 딱 누르시면은 조회 문제에 대한 답을 적는 칸이 생깁니다. 그 칸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하실 때 주의하실 점. 총 몇 문제 출제되냐고요? 7문제 출제가 돼요.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답을 쓰실 때 컴마라든가 여러분 화폐 단위 원 또는 한글로 원, 월, 개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숫자만.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00 000 그래서 1하고 0이 8개 이렇게 치셔야 돼요. 거기에다 컴마 치거나 이러면 틀린 걸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것은 숫자만 기록한다. 그러면 소수점은 어떻게 해요? 네, 소수점은 됩니다. 점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안에서 마이너스인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실을 물어봤다. 그러면 숫자만 치는 거지만 손실인지 이익인지 같이 병행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쓰셔도 됩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숫자만 기록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장식장에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재고를 알 수 있는 곳은 재고자산 수불부. 지금 열려있는 거 좀 닫을게요. 자, 물류관리에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첫 번째 거는 그냥 엔터 하세요. 그러면 1월부터 선택이 됩니다. 10월 31일까지 선택이 됐고요. 여러분이 도움 코드 F2를 눌러서 장식장 이렇게 불러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내신 후 장식장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장시장에다 커저를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10월 14일은 10월 31일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인 2760개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760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월 1일부터 10월 30, 여기 30에다 동그라미.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회수액을 물어봤으니까 계정별 원장을 열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뭐 총계정 원장을 열으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합계잔액시산표입니다. 왜?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는 1월부터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월까지거든요.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 열도록 할게요. 회계 모듈의 합계잔액시산표 10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합계잔액시산표는 말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날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30으로 이렇게 여기 잊지 마세요. 10월 30으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은 말일자로 기준이 되니까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계정별 원장은 30까지만 다시 계산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합계잔액시산표의 날짜를 수정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회수액이라는 건 외상매출금이 발생됐을 때 차변에 발생되죠. 그래서 받게 되면 대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대변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의 대변 금액 1,880만 원이 답입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30일입니다.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달을 비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총계정 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총계정 원장을 좀 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보이죠? 자, 도움표 열어서 상품이라고 두 글자만 칠게요. 여러분이 상품 매출 401번을 알고 있다. 그럼 401번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로 들어오신 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비교를 해서 가장 많은 달이니까 5,600이 가장 많으네요. 5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5라고 쓰시면 돼요. 5 이렇게. 총계정 원장 받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판관비. 판관비라는 건 항목이죠. 항목. 즉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대체 밑줄. 자, 대체 지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는 대체로 얼마가 나갔느냐라는 거예요. 현금을 동반하지 않은 대체 전표로 얼마가 나갔느냐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자, 대체를 볼 수 있는 곳은 1월계표밖에 없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한 후 전표 입력 장부에 1월계표를 클릭하시고 자, 1월부터 6월이니까 월계표 쪽으로 갈게요. 아니면 일계표에서 보셔도 됩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차변에 대체가 있고 대변에 대체가 있는데 비용은 차변에 발생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발생이 됐죠. 그래서 현금과 대체가 있는데 200만 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만 원이 답이네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럼 총 지급은 개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00만 원이 답입니다. 자,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찾는 게 됩니다. 다섯 번째, 10월 1일부터, 여기는 중간이네요. 그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처, 주식회사 새나라의 외상대금 중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내가 지급할 외상대금은 뭐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은 대변에 발생됐다가 상환, 내가 지급하게 되면 차변으로 옵니다. 그래서 차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여러분이 새 나라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마구 엔터 하신 후 하셔도 됩니다. 자, 새 나라를 했더니 갚은 거니까 그렇죠. 차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날짜를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를 잘못 입력하면 이 금액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셨을 때는 날짜를 이렇게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6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되는 금융원가 중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KIFRS 재무제표를 열으라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가서 열으셔야 돼요. 자,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제표 중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로 조회하시고요. 금융원가는 기타 비용 밑에 있습니다. 자, 금융원가 중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15만 원이 답이네요. 여러분이 이거를 일반 손익계산서에서 열으시면 뭐 그 금액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뭐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문제에서 제시되면 그 문제에서 제시되는 재무제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 15만 원.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 중 비품의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비품의 장부가격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상태표 열어놓으시고 12월로 조회해 주세요. 유형자산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왔는데 지금 비품을 물어봤어요. 그죠? 비품의 취득원가는 1,9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72만 원, 그래서 장부금액은 1,548만 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목별에서 보셔야 돼요. 제출용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과목별에서 1,548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5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